내가 이쪽에 와갖고 허리 쪽이 부실하다가 약간 부실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한의원은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제천에 있는 한의원을 다 돌아보고 안 맞아갖고 누구 소개를 받아서 원주에 있는 지금 한방병원이 됐지만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다가 바로 우영호 선생 때문에 이제 원장님 만나게 됐는데 인연이다. 심도 인연은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물론 내하고 맞으니까 첫째는 그러지만 그 의술이 다른 분하고 달랐기 때문에 달라서 아 저런 분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는 매듭을 잘 이제 풀으셔갖고 본인이 마음껏 이제 정말 즐기시는 쪽에 모든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 선생님 만나게 되는 것도 다 인연이구나. 인연법. 인연이 불교에서 말 인연법이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항상 왜 진작에 몰랐어야 하지만은 진즉에 안다고 아는 게 아닌 거고. 그렇죠. 이때 이 순간을 만나서 또 진솔하게 듣고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는 안목이 아니라 그리고 거인 어깨에 올라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뭐 국토종단 기획이라든지 이런 지금 뭐 저한테 하시는 뭐 아주 그런 옥석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경륜에서 오는 삶의 지혜를 저는 또 충분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돼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말대로 조금은 좀 버겁고 좀 힘들고 하도 뭐 삶이 언제는 뭐 쉬운 적이 있었나 항상 힘들었고 하지만은 거기에 안주하고 정주하는 순간은 또 한 단계 도약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유종임이 그러니까 끝이 좋고 아무리 시작은 좋다 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되거나 또 내지는 이 안주하고 정주하는 데 취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서도 안 될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요즘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또 깨어 있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또 달아다니고 어찌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또 환자 진료에 매진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매진이 매몰로 돼버려서 그게 빠져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주변도 돌아보고 또 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이 자연이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속에서 또 산으로 들로 또 이렇게 어디에도 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촐로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경책이 되고 어떻든 뭐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충분히 이렇게 좀 거기서 또 길을 찾고 또 답을 찾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 다른 곳에 손을 지금 대놓고 또 계신다는 게 투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저한테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쪽에서 아니 이제 쪽입니까 그냥? 뭐 이래저래 다 여러 군데가 많죠 뭐 많이 있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보다 더 큰 한방 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대학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 표도 있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거기서 하는 거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수처작주체계진인 거고 제 삶 속에서는 그냥 솔직히 그랬어요. 어느 순간 그냥 내 한의원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범부로 그냥 사라지고 싶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 그릇이 이제는 이제 종지가 아니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다라이가 됐다. 예. 그럼 다라이라면은 다라이 용도에 맞아야 되는 것이 종지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종지는 종지 행세를 해야겠지만은 그 의미 속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릇이 된다면은 결국은 그거는 나만의 아직 소유 체험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 같아. 어떤 길이든지 뭐 불교든 유교든 뭐 도교든 기독교든 결국은 나눔이잖아요. 예. 백품인 거고 예. 돈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예. 헬리콥터라고 돈을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한의학이라는 한의사라는 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제가 또 그거를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 오진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이쪽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게 뭐 예를 들면 병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우리 심촌 선생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의 지금 이런 모델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지금 그 치료법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의술에 대한 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강의 같은 것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병원에서 처음부터 했죠.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20년 그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계기가 왜냐면은 끊임없이 저는 왜냐면 이 인체 파동원리 치료원리가 좀 관상으로 진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손에 맥을 잡고 하지만은 얘를 철학을 한다면 사주 생년월일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생년월일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고객이 알아요. 예를 들어 또 한연이 왔다 손에 맥을 잡으면은 진맥이라고 인지해요. 근데 첫 보는 순간 우리 선생님은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심장이 안 좋네요. 기관지도 약하네요. 허리도 안 좋네 이러면은 이 원장이 신기가 있나? 또 처음엔 또 맞아. 맞아요. 신기하네. 돌았으면은 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서는 근데 진맥은 왜 안 했지? 진맥이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도 뭐요? 헛수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툴이 이런 거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비화로 가면 돼요. 야, 저 원장은 그냥 얼굴만 치고 봐도 관상만 봐도 알아. 그러면 아까도 있지만 그런 포장을 해서 후상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학자예요. 대학 교수로 있었고 그거는 객관화지.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주관화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주관화로 빠지면은 내가 돈은 벌고 더 유명해질 수 있지만은 이해하시겠죠? 정립을 한다 하는 의미 속에서는 그 이론을 실제와 매치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객관화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 심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눈썹의 높낮이가 다르고 할 때 왼쪽 눈썹 쪽에 좀 긴장이 더 오고 뭐 이런 걸로 따서 눈썹의 높이를 가지고 허리로 따지고 왼쪽 눈썹이 이마가 더 오른쪽 눈썹에 비해서 더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장이 긴장이 압박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원리로서 그렇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은 상대를 남을 얘기하면은 공감이 되는데 자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 그렇죠. 이씨 뭐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또 그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내 말이 또는 뭐요? 진실되게 또 안 다가와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순간적으로는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면 상대의 아픔을 아픔을 가지고 그걸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알게 되는 순간은 공감이 되지만은 어떻든 처음 만남의 속에는 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유명하다고 한다면은 그 유명세를 타고 오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제 말들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는 보이지만은
또 뭔가 신기한 것 같지만은 또 내지는 거부감도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각계격파가 돼야 돼요. 한 사람 저한테 인연 맺는 분들마다 이건 이런 원리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왔는 건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그 비대면을 진리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스킨십을 혐오시하는 왜 감염, 접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결국은 한약이 가지고 왔던 진맥이라는 것도 결국 스킨십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00년 동안 뭐 한약의 역사가 5,000년이니까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존립 근거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한의사들 대반에 한의사는 뭐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심수봉대하냐 하지만은 제가 보는 이런 관점은 그래도 조금은 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잖아요. 예, 먼저 남보다 먼저 앞서가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땅 따먹기 관점에서는 내 땅이 한약이 설 입지가 없다.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이때까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냥 내 혼자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살면 된다는 관점이 아닌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평범하게 하나의 소시민으로 살아가길 희망했지만 이제 내 그릇이 종지가 아니고 다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설명해 줘야 된다. 왜 일반인이 가지는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코로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마스크 쓸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는 없습니다. 심한 얘기로 코로나는 자연이고 우리 몸의 일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세균, 바이러스, 염증, 기생충이 있다. 근데 어느 순간 기생충은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도려내고 박멸시키기 해왔던 그런 세뇌 학습의 결과물로 어떻게 돼 이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쓰고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서도 전염성이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라고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신비화예요. 네.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한 알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에서 깨우쳐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만은 모른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요?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죠. 그런 맥락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두려움, 불안, 공포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저는 자유권 발동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바운다리, 내가 느티나무라면은 이 내 느티나무 그늘 밑에 있는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만은 내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코로나 걸려도 안 죽습니다. 마스크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마스크가 해결책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왜 그 남창기 한의원은 원장은 유독 마스크도 안 쓰는데 이때까지 코로나가 한 명도 거기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신기하다라고 해요. 신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죠. 또 설사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독도를 먹은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벼락 맞는다는 것은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벼락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재수 없으면 맞는 거고 또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고 다만 저도 그래요. 이런 결정을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국가가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내 목소리만 내 권리만을 자유만을 주장하는 건 한계다. 다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라는 것 또 내가 한의학이라는 쪽에서는 국가가 나한테 부여한 이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내가 배워온 토대 속에서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좀 뭐 무면허 아니잖아요. 예. 난 국가에서 준 그 길을 그대로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내가 보는 관점과 기준과 철학이 남보다는 먼저가 있고 높이가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저는 그거를 전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또 내공이 더 맷집도 키워졌고 충분히 또 그런 거를 달란트로서 재능을 또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심촌 선생님의 말씀도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가 그러기 안 되고 또 제가 그럴 자신도 없고. 근데 그거 하는 부인은
현재 이 병원과 병원 속에서의 어떤 본인이 포지션이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은 왜냐면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이 제도권 길로 걸어오면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러나요? 무면 의료인이라고 그러나요? 야매, 돌팔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제지간 관계 속에서 되니까 집사람이 너무 깊숙이 우리 사제지간의 관계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지. 아니, 몰라도 돼. 당신은 살림만 해도 돼.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해왔던 거고. 또 제가 이게 뭐든지 좋지만은 또 제 성격이 워낙 좀 표현이 그렇지 나대는 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배우자는 좀 같이 나대면은 콩가루 집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조적이고 이런 살림만 하고 하는 아내를 또 원한 거고. 뭐, 다만 이제는 제가 한 일가를 이룬 입장에서 그동안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고 제가. 그러니까 과정이나 주변의 풍광에 취할 수가 없어서 해왔던 거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도 보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집사람이 흘리는 눈물들이 보이니까 이제는 같이 또 우리 이론적인 다시 말씀이 그렇지만 같이 상의해라.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저지르지 말고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좀 제 수준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가면서까지 보고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주변도 보이니까 또 심준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뭐 제가 독고다이로 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안 들렸어요. 안 들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저긴데 이것저것 가다가는 도달도 못하니까 내가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은 뭔가를 썰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이 책을 내는 그래 과정에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 더 이상 뭐 어디까지 더 가려고 그러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실력이라는 의미 속에서 실력.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석 교수와 같이 그렇게 가느냐, 김동길 교수까지 되느냐.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나쁘다 좋다 이런 그렇죠. 떠나가고 대충 느끼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개념이 그동안은 이렇게 한 우물만 타왔다면은 지금의 시점은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주변의 말들을 이렇게 이래저래 많이 접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편안하시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다는 의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의사로서의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코로나에 대한 세상이 되는데 지금은 정책이나 정부 입장에서 일관성이란 이유만으로 신뢰성이란 이유만으로 우측 방향으로 타켓을 정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다만 그게 저하고 같은 방향이었으면 저도 뭐 거기 편승하고 룰루랄라 했을 텐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한약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비주류고 또 양의사들이나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예방의학, 전염병, 감염병이라는 그 의사들이 뭐예요? 감염내과가 전문가라는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들이 전문가라고 인정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틀렸고 저는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 해결책은 다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방법도 옳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은 열은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열을 받게 됐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 저는 끼어 있는 거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걸 알고는 있자. 그런 거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장기판의 패처럼 아무 개념 없이 놀아나는 그렇지는 말자. 주체적 삶을 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하나의 그거죠. 지혜의 나눔이라고 그러나? 그게 힘들면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상을 남창규 세상을 전 세상에 도배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좀 표현이 그랬는데 어제 올린 글에서도 저는 천년기념물입니다. 천년기념물로 보호하는 거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아, 저런 색깔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 되는 거지. 그냥 아 싹둑 용도 폐기 응? 이런 차원으로만 할 일은 아닌 거다. 장로라고 그러나요? 노인분들의 그것도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관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 무슨 결론이 있지만 양의학은 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한의학은 한의학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의학으로 도배질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이런 관점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의미 속에서는 왜 100%를 전부 다 백신으로 맞춰야 되느냐. 지금 심한 얘기로 지금 80 맞으면은 19세 성년 20대 이상으로는 거의 93% 4%가 맞았어요. 이거 우리가 공산주의 만들 일이 있어요. 100%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93, 4%도 대단한 거다. 그렇죠. 93%가 맞았으니까 나머지 7%도 맞아야 된다는 논리로 또 내지는 하는 얘기가 그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맞춰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다. 그럼 논리라도 제대로 무장하고 우리를 감동을 시켜라. 그래. 그거는 그런 관점으로 좀 왜냐하면 침묵하는 소수의 생각들은 또 누군가는 내가 총대 맞기는 싫으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총대 매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당신 한의사인데 그래도 최소한 이 길을 걸어온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침묵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저도 뭐 한 얘기지로 그래 제 한의원 안에서 그리고 또 제 한의원 오신 분들한테만큼은 뭐예요? 하나의 어떤 작은 동구밭 느티나무처럼 다가가고 싶은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코로나가 안 무섭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 소대장은 소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장은 한 자식과 한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진다는 의미 속에서는 두려움도 적절히 필요하지만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딴 거 없다.